네, 하루를 마무리하는 브리핑 이수연의 애프터입니다. 국내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속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죠. 오늘은 유가 증권 시장에서만 외인 기관의 순매수가 포착됐었는데 오후 2시 넘어서부터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순매수도 코스닥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배터리와 바이오 쪽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AI 소프트웨어 안에서 중요한 소식이 있죠. 팔란티어의 호실적입니다. 어제 실적을 공개한 팔란티어가 매출의 36%나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장에서도 엔비디아를 필두로 이 하드웨어 빅테크 종목들은 다 떨어지는데 팔란티어만 나홀로 급등세를 보일 정도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나 특히 DA 데이비슨이 제시한 목표 주가까지도 지금 근접한 상황까지 올라왔고요. 1년 동안 시총이 6배나 올라갈 정도로 투자자들과 월가 IB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팔란티어라고 불리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고요.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한국의 팔란티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습니다. 원래 팔란티어가 지금 미국의 국방부와 FBI, CIA 같은 기관과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방 플랫폼에 관련해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게 그 골자고요. 사실 지금 영업이익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지금 3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다만 수주잔고는 3년 내내 꾸준히 성장하는 중이다. 아무래도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투자 비용을 집어넣다 보면 영업이익 쪽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거대 언어 모델이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거기다가 정부도 밀어주고 있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AI 기술적으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우리도 뒤처지면 안 돼 하고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를 필두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실적 전환,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주요 주주 안에서는 SK텔레콤이 20%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움직일 때 같은 주가 반응이 나오는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제 같은 소프트웨어 테마라도 계속 종목의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대장주가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슬슬 이 종목들의 성격에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튀냐?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가 저비용, 두 번째가 오픈소스, 세 번째가 세분화입니다. 이 저비용과 오픈소스라는 재료는 딥시크의 등장으로 발생한 건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저비용의 오픈소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세분화는 무엇이냐? 이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특정 분야의 깊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 언어 모델의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더욱더 두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쭉 정리했고요. 어떤 세분화된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서 한눈에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특히 주가 상승세가 강했던 솔트룩스나 바이브 컴퍼니, 이스트소프트도 특정 분야에 대해서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트룩스는 법률, 코난 테크놀로지는 국방 쪽으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종목의 공통점은 최근에 핫한 의료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번외로 엑셈도 오늘 주가 상승률이 강했는데 스타게이트 참여 기업들을 파트너사로 두고 있다는 소식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현재 AI 소프트웨어 쪽 시세 한번 보실까요? 자,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후장에도 여전히 두 자릿대 상승률을 유지하는 종목들이 많죠. 사이맥스부터 바이브 컴퍼니까지 두 자릿대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오브젠과 더존비지온, 이스트소프트 등도 바닥에서부터 지금 한 달 넘게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초에 애프터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가장 두각을 드러낼 주목을 받을 테마가 AI 소프트웨어다라고 언급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2월이 넘어서도 이러한 상승세가 유지되는 것을 보아 조금 더 시세의 연속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배터리와 바이오 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최상목 권리대행이 미국의 관세와 딥시크에 대한 변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첨단 전략 산업기금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터리나 바이오 그리고 여타 다른 산업들에 총 34조 원이 넘는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최근에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1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의 2배가 넘어갈 정도로 정말 큰 규모의 지원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팔로잉 하셔야 될 부분은 이달 중에 한번 AI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3월 달에 국회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이슈의 연속성을 이와 같은 포인트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배터리와 바이오에 큰 금액을 지원하겠다라고 해도 사실은 분위기가 이 업황이 너무 다릅니다. 배터리는 아직도 암울하고요. 바이오는 슬슬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죠.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은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아직 너무 부진하고 생산량을 줄여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IM증권 같은 경우 LG화학에 대한 목표 주가를 30%나 넘게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바이오 쪽은 이제 다시 슬슬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대장주인 알테오젠도 어제 장중 8% 넘게 급등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삼천당 제약도 20% 넘는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이슈가 반응하는 속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이슈 안에 있더라도 업황에 대한 분위기까지 같이 살피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쪽에 대한 시세는 어떨까요? 배터리 팔았습니다. 강원에너지부터 DI 그리고 코스모화학, 하나기술 같은 소재단도 지금 파란불을 좀 켜고 있는데 사실 그 상승순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형제들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기는 합니다. 피롭틱스, 지오릿 에너지, WCP, SOS랩 같은 종목들 급등하고 있고 이게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섹터가 다 달갑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부 종목만 상승을 하고 있고 2차전지 관련주들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분위기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섹터,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시세도 보시죠. 바이오 섹터는 탄력이 강합니다. 에드바이오텍 상한가 같고요. 삼천당 제약이 다시 한번 시총 탑10 안에 안착하면서 23.8%의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IMBDX, 옵토투 제약,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도 특별한 이슈 없이 오늘 좀 살아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다시 회복을 하는지도 함께 이번 달에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